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방 이 동영상을 찍었다가 마이크로폰 이제 마이크 소리가 너무 클리핑이 돼가지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찍으니까는 아마 좀 더 잘 찍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영상이 썩스다. 제가 말을 버벅거린다. 그거는 뭐 제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두 번 찍고 세 번 찍는다고 도움은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일단은 많은 질문들 하신 것들 중에 추려서 이제 탑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그 주제 하나하나로 영상을 하나를 만들기는 너무 좀 짧은 주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격장 이용 순서 또는 절차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질문을 하시거든요. 일단 거의 사격장을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사격장마다 총을 검사하는 데도 있고 총알을 검사하는 데도 있고 아예 검사를 안 하는 데도 있고 라이플을 가면은 라이플을 가져갔을 때는 라이플 한번 보자 그러면서 검사하는 데도 있고 라이플을 사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고 라이플을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홀스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있고 홀스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어요. 사격장마다 규율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격장 들어가면은 보통은 사격장 규율을 써놔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붙여놓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른 사격장 가면은 거의 한 번씩 읽어봐요. 제가 읽기가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물어봐요. 에이, 여기서 draw 해도 돼? 그럼 no.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rapid fire 해도 돼? 그러면 no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사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쫓겨나죠. 욕 쿠사리 안 먹습니다. 한마디로. 두 번째로는 사격장에서 들어가는 도어리 있죠. 도어리 항상 이중으로 돼 있어요. 이중으로. 첫 번째 문 열고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닫고 그리고 다음번은 문을 열고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일행이 많아요. 그러면은 쭉 들어가는데 아직도 다 들어오기 전에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문 열고 슉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 별 얘기를 안 하겠지만은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그런 사격장도 있습니다. 레인지 오피서에 따라서 사람들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그 점은 미리 아시고 뭐 들어갈 때 문 다 열어놓고 들어가지 마시고 한 서너 명 들어왔으면은 문 닫고 좀만 기다려 우리 저쪽으로 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들어와 그런 다음에 문을 열고 그리고 싹 나가시고 그리고 문을 닫고 그 다음 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은행이 이런 데가 있었어요. 은행이 앞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뒤에 문이 닫혀야 그 다음 문이 열리는 그런 살벌한 은행이 셀토스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아직도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안 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자, 그리고 22 컨버전에 대해서 질문들을 해오십니다. 22 컨버전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22 컨버전은 행건도 있고 라이플도 있어요. 근데 행건은 흔치는 않습니다. 옛날에 CG가 카데시란 게 만들어가지고 22를 쓸 수가 있었고 그리고 226도 22 컨버전 업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슬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격이 싸지가 않습니다. 라이플로 오잖아요. 223, 556가 인치로 하면은 223잖아요. 물론 엄밀히 따지자면은 그 두 총알은 다른 총알입니다. 살짝 달라요. 그렇지만은 223, 556 대가리는 같아요. 그 다음에 22도 자 보십시오. 0.223인치와 0.22인치 그러니까 소수점 세 자리 전까지는 둘 다 똑같죠? 세 자리는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3, 22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AR 같은 데는 22 컨버전 킷이 나옵니다. 볼트 캐리어 그룹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바꾸고 매거진을 바꾸게 되면은 22를 쏠 수가 있어요. 또는 어떤 회사는 그냥 아예 업벌 자체를 22로 팔아요. 그냥 전체 업벌을 그냥 어셈블리를 위에 그냥 배럴까지 그냥 22로 팝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벌 자체를 바꾸거나 또는 볼트 캐리어 그룹이랑 매거진을 바꾸시면은 여러분들이 22 컨버전 킷을 AR에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벌크 에모이 많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라이플이 아무래도 행건보다는 총알을 조금 덜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2 컨버전 킥 넣고 그리고 이렇게 쏘면은 라이플에서는 엔간한 벌크 에모도
물론 잼되는 경우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가지고 있던 멀린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22는 아주 라이프 에모를 좀 심하게 타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행건들처럼 그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22 라이플도 있고 22 컨버전 킷도 있고 있는데 대부분이 별 문제 없이 22는 이제 투투뚜를 대용으로 해서 사격을 하면은 재밌는 사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의 모든 실내 사격장에서도 허락을 해주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할 수 있고 나름 재밌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이 총을 고를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성함들은 다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밝혀지는 것을 원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함은 일단 제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보통의 초보자들은 거의 때깔 좋은 거,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렇게 딱 봤을 때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거, 그리고 이제 peer pressure 또는 내가 아는 총. 그러면은 보통 이제 총을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지 잘 고를 수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총을 고를 때는 일단 자기가 그립이 잘 맞고 쐈을 때 잘 맞는 총이 최고인 것 같아요. 내가 생긴 것만 보고 사지 마시고 잡아보고 쏴보시고 그러고 사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나 총 없는데 어떻게 쏴봐요? 그러면 레인지에 가셔요. 레인지. 물론 혼자 가면 안 빌려줍니다. 그렇지만은 친구랑 같이 레인지 가서 한번 쏴보시면 돼요. 근데 레인지에서 총을 빌리고 나면은, 그리고 총알을 자기네 거를 쏴야 돼. 총알을 연락이 비싸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약간의 주머니 압박이 올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처음에는 엉뚱한 총 사서 이 총 싫어 그러고 팔고 새 총을 사는 거는 그게 오히려 돈을 더 낭비할 수도 있거든요. 최소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총을 빌려가지고 같이 쏴보거나 또는 레인지에서 쏴보거나 쏴보고 잘 맞고 잘 잡히고 요런 총을 고르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냥 남들이 이거 골라라 저거 골라라 그래가지고는 그냥 덜렁 고르는, 그거는 사실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제가 더 애드하고 싶은 거는 세이프티도 중요하다고 생각. 이거는 지금 세이프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요거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인터널 세이프티밖에 없습니다. 익스터널이 없어요. 1911에 있는 그 그립 세이프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여태까지 본 액시던탈 디스차르지 중에서도 총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 홀스터리 가죽이 접히거나 또는 끈이 들어가서 땡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나가요. 근데 이 그립 세이프티가 있으면은 이걸 땡겨도 걸려서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립 세이프티를 좋아하는데, 물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무슨 자신이 뭐 도사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잡았을 때 느낌이 안 좋아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1911에 그립 세이프티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는 사람 저는 아직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못 본 게 아니라 아예 못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립 세이프티가 있으면 그걸 컴플레인을 하는 사람 봤어요. 뭐가 다르죠? 저는 세이프티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제 총 중에 피닉스 아름스라는 총이 있는데 그건 세이프티 피처리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려요. 나중 되면 어쩌다 한 번씩 끝내면 헷갈립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위험해요. 너무 많아서 이게 조합이 막 맞아야 되니까는 더 위험한 거예요. 까먹으니까는. 근데 이런 거 간단하고, 이거 덤 세이프티, 이거는 연습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못 해가지고 뭐 갑자기 실제가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 상황이 됐을 때 이거 못 내려가지고 총을 못 쐈다. 그거는 연습 안 한 거밖에 없어요. 연습 안 한 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내리는 거는 사실 이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연습만 좀 하면은 내렸다 올렸다 누구나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그 덤 세이프티가 싫어. 물론 싫어할 수 있어요. 여기 내 손의 엄지손가락의 위치가 그걸로 인해서 바들바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세이프티 하나가 더 있는 것을 자신은 그거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러는 거는 저는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자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총 쏜 걸로 따지자면은 아마 저도 뭐 에버리지 상위 진짜 많이 들 거예요. 뭐 총알도 많이 쐈고 교육도 받았고 그 다음에 가르친 것도 많이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총기와 많이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은 저는 그래도
제가 실력이 세이프티를 능가한다 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세이프티 피처를 있으면은 그걸 사용하고 싶습니다. 1911에 덤 세이프티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싱글 액션 온리니까는 뭐 당연히 있어야지 그러지만은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막 사람들도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그런 생각을 항상 총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보들이 특히 조금 이제 총을 알기 시작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많이 컸구나, 또는 이제 나는 이제 좀 약간 중수 이상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 단계를 넘어가면은 이제 다시 이제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단계에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자만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운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운전 조금 하기 시작할 때 사고 나고, 그리고 내가 잘한다고 자만할 때 사고 나는 거 조심하는 것이 항상 여러분들 몸에 배어 있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로스터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로스터이 도대체 뭐냐? 행건 로스터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캘리포니아 로스터, 행건 로스터. 이게 원래는 캘리포니아 행건 로스터예요. 이게 뭐냐면은 캘리포니아에는 허락이 된 총기들만 새 총을 팔 수가 있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나 또는 이제 특별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이제 exempt가 돼서 아무 총이나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은,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리스트가 없다면은 우리 일반 시민들은 그 리스트에 없는 총은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구입할 때 그 리스트에 있는 총기만을 온라인에서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 다른 얘기는 어떻게 되냐? 그럼 구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양심이 있는 총가게, 온라인 이제 타주에 있는 온라인 총가게라면은 타주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에 있더라도 총을 아예 쉽아웃을 안 시켜줘요. 총을 아예 보내지를 않고 그냥 오더를 캔슬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좋죠. 그러면 뭐 내 돈 낭비하는 거 없이 그냥 끝이에요. 그냥 오더만 캔슬됐어요. 그냥 기분만 나빠요. 그렇지만은 걔네들이 좀 양심이 없는, 양심에 탈란되는 그걸 그냥 아예 보내요, 일로. 그러면은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건샵에서는 그 총을 받았잖아요. 이거 경찰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해보겠죠. 당신 경찰이야? 아니요. 뭐야? 그럼 아니? 그럼 뭐야? 그러면 나 그냥 일반 시민이야. 그럼 이거 로스터리 없는 거기 때문에 못 팔어. 그러면서 이걸 그냥 다시 온라인 건샵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온라인 건샵은 10중 8구 돈을 차지합니다. 10%를 차지하는 데도 있고 5%, 15%, 20% 뭐 이런 식으로 차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총도 못 사고 기분 나쁘고, 아까는 그냥 기분만 나쁘고 끝났죠. 이제는 돈까지 없어집니다. 돈까지 잃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니까는 여러분들이 캘리포니아 로스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찾아보고, 그리고 그 리스트에 있는 것으로 오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디 가서 찾아봐요? 그러면 제가 링크를 아래다 달아드릴게요. 또는 구글에다가 캘리포니아 핸건 로스터 ROSTER를 치시면은 그러면은 바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보시고 그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총이 너무 뻑뻑해가지고 이 렉하는 게 힘들어요. 부들부들 떨려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이거 못해요. 못하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또 한번 팁을 해드릴게요. 제 비디오가 어디 있는지도 제가 모르겠고 어디서 얘기했는지도 모르겠고 다시 찾아가라고 말하면은 분명히 안 찾아가실 거예요. 귀찮으니까 저 같아도 안 가요. 그러니까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이렇게 잡으세요. 뒤에 여기 서레이션 있죠? 이 서레이션 있는 부분을 잡으시면 손이 안 미끄러져서 훨씬 좋습니다. 이쪽 손은 그냥 힘 많이 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렉 하는 거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요령으로 하는 거예요. 딱 잡고 이쪽은 미는 거예요. 이쪽 손은 밀고 이쪽 손은 당기고. 자, 보세요. 숙련된 조교의 시범입니다. 이거예요, 그냥. 이거 하고 이거 당기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예요. 이거 밀고 당기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들고 당기고, 그럼 이렇게 쉽게 총을 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그리고 앞으로 오는 질문들도 이제 한 10분짜리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몇 개 모아서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